근데 왜 하필 블랙헤드 형태냐? 자, 우리가 코는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죠. 자, 다른 얼굴 피부처럼 이렇게 평평하기보다는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오늘은 코 블랙헤드 없애는 방법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잡하면 다들 안 따라 하시겠죠? 자,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잘 따라보세요. 자, 이 블랙헤드란 피지입니다. 자, 원래 모공 입구를 통해 잘 빠져나와야 하는 피지가 입구에 어떠한 이유로 좁아지게 되고 막혀서 저류가 되어서 이렇게 덩어리를 이룬 것이 공기 중에 산화가 되면 요 입구 부분이 검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피지는 쉽게 생각하면 개기름입니다. 자, 개기름은 땀이 아닙니다. 자, 약간 조금 더 점성을 띠게 되죠. 이게 입구가 좁아져서 이제 저류가 되게 되면 하얗게 변하면서 약간 끈적거리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 뭐 짰을 때 이렇게 좀 뿌직뿌직 나오는 거 있죠? 자, 이것도 피지입니다. 얘네가 또 더 저류가 되면 노랗게 변하면서 이렇게 단단해집니다. 우리 짰을 때 노랗게 막 알갱이 같은 거 나오는 경우 있죠? 자, 이것도 피지입니다. 얘네가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서 산화가 되고 약간은 좀 먼지도 묻고 뭐 이렇게 돼서 검게 보이는 게 바로 블랙헤드입니다. 그러면 왜 블랙헤드가 다른 곳보다 코에 이렇게 많냐? 자, 피지가 얼굴 중에 제일 많은 부위가 바로 코입니다. 자, 근데 왜 하필 블랙헤드 형태냐? 자, 우리가 코는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죠. 자, 다른 얼굴 피부처럼 이렇게 평평하기보다는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으니까 구멍이 살짝 열릴 수가 있죠. 자, 또한 이렇게 코의 조직을 만져보면 어떻죠? 자, 질기죠. 자, 진피층이 다른 부위보다 더 두껍고 또 밀도도 높습니다. 자, 그러므로 모공구멍이 살짝 이렇게 있다가 벌어질 수가 있고 고여있던 피지가 돌출이 되면서 이렇게 산화가 되면서 검게 될 가능성도 높겠죠. 자, 그러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블랙헤드는 기름덩어리죠. 자, 우리가 콜레스테롤 함유가 높은 화장품을 이렇게 발라주게 되면 블랙헤드가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변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환자분들께 이걸 시켜보면요. 자, 말랑말랑해지려다가 안 그래도 오일리한 이 코 부위에 막 기름진 크림 등으로 계속 덧발라서 이 피지 분비를 억제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심플하게 피부심이 항상 강조하는 클렌징 오일을 통해서 아주 심플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사실 간단하고 효과도 더 좋습니다. 자, 손을 깨끗이 닦고, 전 지금 닦고 왔는데 이제 손에서 이 물이 좀 묻어 있으면 안 됩니다. 물을 완전히 닦아냅니다. 자, 그리고 클렌징 오일을 손에 이렇게 짜줍니다. 자, 이때 물을 완전하게 닦아내지 못하면 이 손에서 이렇게 이 오일이 물과 서로 유화가 돼서 오히려 이렇게 밀키스 색깔로 변하기 때문에 손에는 물기가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클렌징 오일만 짜줘야 됩니다. 클렌징 오일로 코 부위를 이렇게 묻혀줍니다. 자, 중요한 건 클렌징 오일로만 문질러서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코에다가 그냥 묻혀줍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손에 좀 물을 묻힌 다음에 한 30초 정도 계속 조금 문질러 줍니다. 근데 이제 묻어있는 오일과 물이 반응해서 유화가 되는데, 자, 이때도 힘을 줘서 막 이렇게 문지르는 게 아니라 마찰을 거의 안 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문지릅니다. 한 30초 정도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유화가 된 상태에서 다음 30초 정도는 그냥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1분 걸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물로 이 유화된 밀키스 같은 색깔들을 닦아냅니다.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 애들을 다시 물로 이렇게 닦아냅니다. 깨끗이 닦아내고, 자, 이때 생각보다 유화된 클렌징 오일의 일부가 모공을 막을 수가 있으므로 우리가 이제 클렌징 폼으로 한 번 더 닦아야 됩니다. 이렇게 클렌징 폼으로 한 번 더 닦아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클렌징 오일로
단일 세안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모공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민감하지 않은 피부 타입의 경우에는 클렌징 오일 단일 세안으로 트러블이 좀 안 생길 수 있지만 저같이 피지 발달, 즉 모공 자체가 좀 넓고 이 모공성 흉터가 좀 있는 분들은 당연히 오일이 잘 낄 수가 있고 또 민감성 피부 타입의 경우에는 이 클렌징 오일로 단일 세안하는 경우에는 트러블이 바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클렌징 오일로 세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트러블이 생긴다라는 잘못된 선입견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세안법을 제대로 교육시킨 제 수만 명의 환자분들은 실제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클렌징 오일로 세안을 해보니까 트러블이 생겼다는 분들은 중간에 꼭 빠진 단계가 있거나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교정해주면 굉장히 훌륭하게 피지를 닦아내는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실제로 홍조가 있는 분들은 특히 이제 코에 혈관 발달이 많고 피부 장벽이 손상받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코에 이 혈관 발달이나 홍조가 심한 분들, 이런 분들은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블랙헤드를 녹이려다가 결국 블랙헤드 사이사이에 있는 이 피부도 당연히 건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클렌징 오일로 블랙헤드 녹이려다가 모공 사이사이에 있는 우리 일반적인 피부는 건조해지겠죠. 자,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다 보면 피부가 건조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죠. 전 그래서 블랙헤드를 없애는 세안법 이후에는 바로 저분자랑 히알루론산 앰플을 바로 발라주게 합니다. 자, 피지를 애써 녹였는데 바로 오일 성분이 많은 막 보습제를 바르는 건 좀 그렇고 화장품 성분들 중에 가장 많은 수분량 흡수하는 히알루론산을 이제 앰플이나 또는 세럼 타입으로 발라주는 것이 클렌징 오일 때문에 우리 생길 수 있는 건조해질 수 있는 코의 피부를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더 셀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끝!